이미 잘 알고 있는 글자죠? 네.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요. 예. 자, 그래도 조금은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 같은데 성수죠, 성수. 갖춰진. 한 단위를 이룰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학론에서 십지법을 쓰고 있는데요. 십지법의 그 십자죠. 한 단위를 이루면서 십지법을 동서고금학론으로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십지법. 사용할 때 간결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나서 그렇죠.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근데 왜 손가락이 10개인가요? 뭐 12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10달 세고 나오려고. 자, 그거 이제 재밌자고는 얘기고 우연히 일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 글자가 오늘날 이렇게 있었지만 애초에는 이렇게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세 개는 이렇게, 네 개 이렇게 펴는 것처럼 10자는 세워서요. 하나, 10은 이렇게 쓰고, 20은 이렇게 쓰고, 30은 이렇게 쓰고, 40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지는 수 아니에요? 이룰 수 없죠? 뭔가를 이루어지는 수라고 봤기 때문에 호들하면서 부호가 달라붙어 이렇게 가운데 묶음의 형태인. 그리고 호들하면서요 시간이 오면서 점은 선으로 바뀌어요. 점은 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선으로 바뀌니까 오늘날의 글자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요. 이것이 각고문에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처음에 각고문에 이렇게 쓰여진 글자는 뭐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은 애초에 이렇게 쓰여졌던 글자는 7이라고 했지만은 7은 사실은 7은 같은 크기로 이렇게 표현할 때 7은 좀 길게 해가지고 짧은 선 형태. 이 글자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글자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병장기 융자, 오랑캐 융자라고도 좀 병장기 융이라는 글자 아니에요? 병장기 융자가 오늘날 이렇게도 쓸 수 사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글자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이것은 이것과 같은 논리. 이 글자는 요 글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첫째 첨가한 글자. 이 첫째 첨가한 값으로 오늘날 많이 쓰였지만 본래 뜻은 뭐이냐? 이 값, 오늘날 갑옷값이라고 하지만 방패요, 방패 사실은. 방패가 막는 거 이게 막다가 있고 막는 것 가운데 또 갑옷이 있으니까 갑옷을 뜻하게 된 것뿐이에요. 이게 방패요, 방패. 이 원시대에 방패 이렇게 가로막 방패인데 나중에 이제 판때기가 사용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것이 밧전자하고 비슷하니까 결국 오늘날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방패를 갖다 펴는 건데 그래서 이 글자가 방패오고 창문과 합쳐진 거예요. 적을 물리치는 무기, 해치는 무기오고 공격하는 무기죠. 이거 막는 무기. 이 창은 공격하는 무기, 방패 이거 방패라고 했죠. 방패는 막는 무기. 공격하는 무기하고 막는 무기가 합쳐져가지고 모든 병장기를 대표했어요. 병장기. 우리 목 밑에 보면 갑상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갑상선이
서양 사람들 방패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블러데이트인가 뭐 그런 영화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자구. 요 형태를 눕히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갑상선이 요 모양처럼 생겼어요. 방패 모양처럼. 이 갑상선에 갑자를 갖다가 이 갑자를 쓰는데 그 갑상선이 방패 모양성자, 분비선자예요. 갑상선 한자를 이렇게 쓰자니 이게 방패 모양이다. 이게 방패 모양. 그 다음에 락감선 7,7이라고 화분 선생님 말씀했죠. 7,7은 길다는 물체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짧은 선으로 끊는 형태. 이건 가로 세로 핵이 거의 뭐 똑같은 형태고요. 이 형태가 너무 기니까 어떻게 돼요? 호전하면서 7,7자는 호전하면서 기니까 이렇게 긴 핵을요. 긴 핵을 이렇게 꺾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는 방계자 형태를 만들어서 위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방계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표현. 그것이 다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열십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 다른 글자도요, 관련된 다른 글자도 살펴봤는데,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열십자는 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날 글자 정착이 있다 이거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아니, 그것부터 설명했는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가 어울려 쓸 때에 우리말에서는요, 이게 본음이 10이지만은 소금으로 시로도 발음돼요. 시로도 발음돼요. 시로 발음되는 말이 뭐예요? 이걸 갖다가 10월 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10월 그린단 말이에요. 10월 귀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10월 귀신이요. 삼성개인 같은 거 하면서요. 자, 또는 뭐가 있을까요? 시자로 익혀지는 말이 이렇게 쓰면 심리 아니 심리? 심리인데 이렇게다 다섯 글자를 두면 시오리라고 읽어야 돼. 시오리. 이게 입선자 비읍자를 떼고 있잖아요. 입선자 비읍자를 떼는데 이 입선자 비읍자를 떼는 이가 발음의 편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말에서 그 발음의 편일기 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외일 때야 읽을 때 경전 같은 거 불경 같은 거 불가에서 쓰는 말 가운데 이 식을 갖다가 시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말로써 저 절에 가면은 불당 가운데 저 저승에서 사람을 갖다가 심판한다는 10명의 왕을 모신 그런 불당이 있어요. 그게 시왕전이라고 그러죠. 시왕전. 시왕전이에요. 시왕전. 또는 불가에서 온 세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온 세상을 뜻하는 말로 시방세계라는 말을 써요. 시방세계. 시방세계. 십방.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십방이 이게 이때 시방이에요. 시방. 시방세계. 글자예요. 이렇게 나눠서 쓰려고 하는데 끼를 글자가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예요. 사람이 양쪽 뭔가 사이에 끼어야 돼. 사람의 형태로 써요. 사람이 이렇게 펼쳐서 8팔자 형태로 쓴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붙여서 써야 돼요. 그것이 여기서도 의미 역할을 하니까 끼를 글자가 여의 글자로 바뀌면서 이게 이렇게 나눠서 쓰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붙여 써야 돼요. 시방세계. 온 세상을 뜻하는 말인데 이 10개 방향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방이 10개 방향이 뭘까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서남북
사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좌우 상하.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상하를 먼저 나오는데 상하가 있어요. 상. 그럼 4개에다가 상하 뭐 6개에다가 4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이거 남, 북. 그러면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입체적으로 생각해서요. 구석대기가 있잖아요. 이 구석대기. 이게 구석을 뜻하는 말이 구석우자, 모서리우자. 이걸 사우라고 해요. 사우. 사우. 그럼 이쪽이 뭐예요? 이쪽을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게 동남풍이에요, 남동풍이에요. 동남풍. 옛날에 동남풍이라는데 오늘날은 기준이 남과 북으로 돼 있어요. 우선이 되는 기준이. 그러면 남동풍이라고 했죠? 기준이 남과 북으로 돼 있어요. 방향을 지칭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남쪽이 우선이에요. 이쪽은 남과 동쪽 사이에서 남쪽이 우선이니까 이게 남동풍이에요. 옛날 제갈량이 바람 부는 걸 보고 전쟁을 뭐 하고 시라고 뭐 그때 동남풍이 불기 기다렸잖아요. 그 당시에 옛날에는 동남풍이란 말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을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동남풍이고 이건 북동풍이 있죠. 북동쪽. 여기는 남서 쪽이고 이건 북서쪽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동,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요. 이게 4개가 바로 사우예요. 사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상은 하늘을 말하는 거이고 이건 땅을 말하는 거이고요. 네. 천지. 그래서 이게 온 세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시방정토 뭐 이런 말들 이 금수저 불가에서 쓰는 말인데요. 뭐 이 글자의 시방인데 이런 말들에서 열십자가요 구금화돼 가지고 소금이 시럽을 발음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돼서 음역하는 글자도 있는데요. 그 글자가 이제 이 글자죠. 이거요. 시분데 사람이 달라붙었죠. 10사람 시자 10사람. 요런 패턴으로 쓰인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는 5사람 오자. 5는 5인데 5사람 오자. 그 5사람이 옛날에는요 덩치가 오늘날 사람보다 작으니까 군대에서 행군 같은 거고 행진 같은 거 올 때 5사람이 이렇게 한 줄로 서가지고 이게 이렇게 5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요. 이렇게 늘어서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를 더 그 사람이 5장이죠. 5장.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일본군들 5장 누구 5장 일본군 5장. 5장 10장. 여기는 10장이에요. 10장. 10사람 책임자. 우리 공사장 같은 데 가면은 10장이라는 말 쓰잖아요. 뭐 벽돌 같은 거 집 질 때 벽돌 싸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으면 책임자를 준다고. 요거 5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구로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나고가 되는 거예요. 나고. 이게 오고 이게 열이에요. 오와 열을 맞춘다. 대오를 구성한다. 뭐 할 때 쓰이는 오자. 근데 이 오자는 쓰임이 비교적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장 이런 말 그런 말 쓰이고요. 요 글자가 음이 2개인 글자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가정마에서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세간의 뜻으로 쓰일 때는 사람이 사는 이용은 세간일 때는 집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10장이지만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릇기자를 붙였으면 이때는 집기라고 해요. 집기. 집기요. 음이 10으로도 익히고 집으로도 익히는데 이럴 때는 10이고 이럴 때는 집이에요. 집기. 세간살기 관련된 집기. 자,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더 알아둬야 될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은 집, 그런데 이건 집이에요. 즉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물이다 이거죠. 어떤 물체 고유 물체 자체에서 고유에 포함되고 있는 물기와 관련된데 칡에서 짠 물이 칡즙이잖아. 칡즙. 뭐 그럴 때 쓰는 액즙 뭐 할 때 쓰는 지백기 뭐 할 때 쓰는 즙자예요. 자 여러 데에서 열십자예요. 열십자의 쓰임을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열십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요.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섯 모자를 살펴봐야 되네요. 다섯 모자 막바로 다섯 모자가 따라 나왔네요. 예, 앞서서 열십자 할 때 하나를 이렇게 펴고 둘을 이렇게 펴고 셋을 이렇게 펴놓고 넷을 이렇게 펴놓고 다섯을 그 패턴만 나면 다섯 이렇게 펴냈을 텐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렇게 펴냈을 때 3가지 같은 걸 이렇게 쭉 누르면 반개장터를 만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6개 오고 4개 오고 구분하기가 힘들어져요. 예, 글자 자체를 갖다가 쓰는데 심리적으로 미적으로 펴는데도 조금 너무 위에서 아래로 길어지니까요. 문제가 되는 데다가 4개나 6개 오고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 자, 그래서 달리 표현을 했어요. 달리 표현했는데 그 달리 표현하는 방법을 놓고 두 가지 문자자들이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3가지를 이렇게 엇갈리게 했다고 표현이 있고 하나는 실패 모양이에요. 실패 모양이 이렇게 보는 건 거의 드물고 대부분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걸 실패 모양으로 봤어요. 실패 모양. 우리가 넷을 나타내는 글자도 이렇게 안 쓰고 호전하면서 세 가지만 선으로 표현하고 넷을 나타내는 글자도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짐승 주둥이 모양을 갖다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쓰지 않고 짐승 주둥이를 빌려다가 쓴 글자가 이게 넉살자는 것처럼 이것도 실패를 갖다가 빌렸다 이게 그 형태에서 정형화된 글자가 가수었다 이거죠. 근데 이 3가지를 엇갈려 놓은 형태예요. 3가지 이렇게 겹쳐서 놓은 형태보다 엇갈려 놓은 형태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 그게 2가지 견해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이렇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가차된 것처럼 이것도 실패로서 가차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간 3가지만 선으로 펴내고 남은 글자들은 가차된 여선육자 같은 경우는 1, 2, 3, 4, 5 여선육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옛날 글자가 집모양이 집모양 집모양이 된다는 거죠. 여선육자는 집에서 나오고 다섯자는 실패해서 나오고 넉사자는 짐승 주둥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우선이고 나중에 문자가 생기게 돼 있는데 말이 많고 문자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록을 해야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미 만드는 글자를 빌려다 쓰는 거죠. 그게 이제 가차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우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자가 나중에 생기는데 아무래도 말이 우선이다 보니까 말은 많고 그걸 표현할 문자는 적어요. 근데 어떤 말이 가운데 표현할 문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글자를 빌려다가 그걸 표현했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가차된 경우예요. 문자가 우선이고 말이 나중에 생긴 경우가 바로 이런 글자예요. 그런 글자가 드물겠지만 이런 글자. 논답자. 필요에 의해서 논이라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는 논밭을 다 뜻한 글자 아니냐 밭자자가? 원래는 논밭을 다 뜻한 글자였어요 원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논농사가 발달되니까 논을 뜻하는 글자를 만들자 하는데 논이 다른 게 차이점이 뭐예요? 바다고 차이점이 물을 많이 농토에다가 가두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물자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놓고 나서 글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뭘로 부르지? 유창할 답자를 갖다가 이 글자하고 뭐 이 글자하고 비슷하니까 그럼 이것도 답이라고 하다가 이거지 뭐.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 놓고 요 글자 이 형태하고 비슷하니까 이 글자 음을 갖다가 필요다 썼으니까 이거 반대쪽에 있는 상황이라 보인다 이거죠.
자, 얘기가 다른 쪽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가 다섯 글자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다섯 글자는 뭐 소금으로 익혀진 경우는 없으니까요. 오로만 배우시면 되는데 여기서처럼요 다섯 사람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다섯 글자가 음역하면서 입구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입으로 글을 읽는다고 해서 글 읽는 소리를 뜻하는 글자예요. 원래 글 읽는 소리 글자. 그런데 아까 하면서 조금 전에 있잖아요. 말이 있고 문자가 나중에 생긴다고 하는데 이 문자를 갖다가 비로다가 다른 뜻으로도 쓰는 건데 이 오라는 놈이 뭐 비슷한 놈 아니에요? 근데 아라는 놈이 나를 뜻하는 놈과 통하는 놈이에요. 이게 자체가 말 자체가 나를 뜻하는 놈과 통하는 놈이다 보니까 나의 뜻을 빌다 쓰면서 이게 오늘날은 글 읽는 소리보다는 나의 뜻으로 이렇게 갖춰져 쓰이고 있어요. 자기 뜻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의 뜻으로 오늘날 적절이죠. 오불과는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상관치 않겠다 이거죠.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 이거죠. 내 코가 석자다의 오비삼척의 비가 진짜 코가 아니고 콧물을 말한 거예요. 코에서 떨어진 콧물이 삼척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코가 이렇게 길다 삼척이면은 1척이 한 30.3cm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치면 30.3cm니까 3을 곱하면은 뭐예요? 뭐 91cm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91cm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콧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야 지금. 콧물이 91cm 정도 흘 수 있는 상황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비염 증세를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콧물이 쭉 흘러나온다고. 비염 증세 있는 사람이 맑은 콧물. 상황이 그렇게 어려우면 콧물이 막 나와.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딱 들어 마시거나 좀 그렇지만요. 호딱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경의 오비삼척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오자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지 했는데요. 요 글자는 깨달을 오자라든지요. 다시요. 대우각성하다, 각오를 다지다 말 때 쓰는 깨달을 오자예요. 마음속을 깨닫는 거죠. 깨달을 오자. 오동나무 오자. 오동나무 오자. 나무 목자를 붙이면 되겠죠. 오매불망. 깨어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잊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매불망. 집이 있고 침상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나오자가 음역하죠. 오매불망의 오자예요. 깰로자예요. 깰로자. 매는 잠잘매자죠. 잠잘매자. 교수님, 죄송한데 오동나무에서 동자도 오동나무 동자잖아요. 네.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차이점 구분 안 하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아는 바가 있어요? 예, 동자는 응. 속이 비어 있어갖고 앞뒤로 많이 쓰이고요. 동자가 비어 있다고? 예, 그 저기 그래요? 나무 성질이 예, 동은 꽉 차 있어서 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요. 하여간에 오동나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네. 네네네. 아니야, 앞에는 오자는 벽오동이고 뒤에는 오자는 그냥 조오동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한 분은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다른 분들 가운데 이런 걸 구분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학문적 바탕을 두고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말씀을 주셨지만요. 그리고 그걸 참고를 했지만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찾아서 말씀. 그러니까 뭐 한 선생님은 비어 있냐 차 있냐 차이고 한 선생님은 벽오동이냐 아니냐 차이가 주기가 푸느냐 안 푸느냐 뭐 차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신경 안 썼어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관심을 한자가 끝이 없는 게 이제 바로 그거인데 관심을 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이제 미처 끝까지는 신경을 못 쓴 상황이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 그때 그거 얘기하면서도 나 이걸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부여되나? 이 오동이라는 말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오자가 쓰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쓰긴 했지만은 오동나무 오자인데 이거 오동나무라는 말 자체에는 쓰임이 없어요. 이거 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쓰임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놓고 또 굳이 구분할 필요가 뭐 있나 싶기는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혹시 압니까? 제가 또 자, 한시를 줄지. 아 그렇죠. 물론 문장 공부이신 분들한테는 뭐 구분이 돼야 될 상황이 있기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로 쓰이기도 해요. 네, 말씀 어자가 달라붙으면 말씀 어자예요. 말씀 어자. 요것은 이제 조금 전에 구분처럼 말씀 어자하고 이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어자. 이 차이점은 있죠. 이건 큰 의미이고 이것은 이제 나란 말에 쓰이는 경우죠. 우리가 요것은 이런 거 구분을 해야 될 필요죠. 왜 그러냐면 말씀 어자도 많이 쓰이고 말씀 어자도 많이 쓰이고 또 다른 말씀 사자도 있고 또 말씀 담자도 있고 많이 쓰이잖아요 지금. 말씀 설자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쓰임이 전부 다 많아요. 이게 쓰임이 여러 가지로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건 여기 전부 다 말씀 어자가 들어갈 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이건 협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건 나란 말로 주로 쓰이고요. 중국어 일본어 이것은 용어로서의 말이죠. 뭐 명사 관사 뭐 할 때 쓰이는 것처럼 뭐 남녀 상일지사 뭐 이걸 때는 서로 주고받는 말이에요. 주고받는 말. 이것은 뭐예요? 풀이하는 말. 말씀, 그거 생각해서 말씀 하자도 빠졌구나. 말씀 하자. 이게 전해진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해진 말. 뭐 이런 구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칼로 못 자듯이 이건 딱 이렇게 쓰이고 이건 딱 이렇게 쓰이고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 일반적으로. 자, 그래요. 하여튼 뭐 구분을 하고 치면은 깜짝도 없어지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구분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너무 그쪽에요. 신경을 쓰면은 끄떡끄떡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오고자예요. 오고자. 영어의 몸이 됐다 뭐 할 때 쓰이는 어자예요. 그 다음에 아로 쓰이는 글자도 있는데 마을 아자 관청 아자예요. 관청이 있는 마을이겠죠. 이게 거리에 있어요. 거리에. 그래서 거리와 관련된 다지랭자를 갖다 붙여가지고요. 사거리에 나오고. 예, 관항할 때 쓴 글자예요. 관항. 관항이 잡혀갔다 뭐 할 때 쓰는. 자, 이런 데에서 의미 역할은 글자가 다소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원조사 우자예요.